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신양란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요. 여행자의 성당 공부라고 하는 책에 실린 작은 사진들을 좀 크게 보여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잔틴 양식에 관련된 사진들을 좀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책에서는 23쪽에 해당합니다. 비잔틴 양식에 대한 설명이 23쪽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어, 비잔틴 양식에 대한 부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양식.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동로마 제국에서 유행했기 때문에 비잔틴 양식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비잔틴 양식에 관한 설명을 뭐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핵심만 오려다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당 건축에 있어서 비잔틴 양식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그리스 십자가형 평면 구조와 펜던티브 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뒤로 조금 더 넘어간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요. 비잔틴 양식 성당의 또 다른 특징은 건물 내부의 돔 천장과 벽에 프레스코화나 모자이크화로 빈 곳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점입니다.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대성당, 라벤나의 산 비탈레 성당, 이스탄불의 카리에 뮤지엄 등이 특히 유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성당들 사진이 나오겠죠. 먼저 비잔틴 양식을 소개하는 그 챕터의 표지 사진, 제일 앞에 나온 대표적인 사진은 하기야 소피아를 찍은 겁니다. 하기야 소피아는 비잔틴 양식 성당 건물의 효시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유명한 그런 건물입니다. 처음에 지어지기는 기독교의 성전으로 지어졌지만은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차지한 다음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세에 들어와서 튀르키예가 들어선 다음에는 종교적인 갈등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성격을 뺐어요. 박물관으로 불리다가 얼마 전부터는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제 비잔틴 양식의 건축물이라고 할 때는 중앙에 보이는 건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쪽에 보면은 미나렛이라고 하는 뾰족한 첨탑 모양의 건축 요소가 내분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이용되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그다음에요. 24쪽, 25쪽으로 넘어가면은 몇 개의 작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 키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나온 사진은 쾰른 대성당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이거는 무슨 설명하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그 쾰른 대성당이 고딕 양식이거든요. 고딕 양식의 성당인데 고딕 양식의 성당들 같은 경우는 건물 평면도를 볼때 라틴 십자가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틴 십자가는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십자가 모양을 그려놨는데 가로의 길이보다 세로의 길이가 긴 십자가를 라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쾰른 대성당 같은 경우는 왼쪽이 머리 부분에 해당하고요. 서쪽이 출입문이 있는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사진을 돌려놓고 본다고 하면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볼 때 세로의 길이가 더 길다는 얘기죠. 요게 고딕 양식의 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틴 십자가 구조의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좀 비교되는 게 그리스 십자가형의 구조를 가진 건물이 있습니다. 비잔틴 양식의 건물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코 대성당인데 그리스 십자가형 평면이라고 하면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라틴 십자가는 가로보다 세로가 긴 십자가, 그리스형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십자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마르코 대성당의 어, 지붕 부분을 보면은 둥근 돔 지붕이 5개가 있거든요. 중앙에 좀 더 큰, 돔 지붕이 있고, 사방에 그보다 약간 작은
돔 지붕이 있는데 주로 그렇게 봅니다. 가운데에 있는 큰 돔 지붕은 예수를 의미하고 사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네 개의 작은 돔 지붕은 사대 복음서 저자를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에 지어진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참 불가사의한 건축물입니다. 지어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로마에 가면 볼 수 있는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물을 보여드리고, 다음에 이제 그 판테온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요. 판테온은 뒤에 보이는 것이 이제 그 본관 건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둥근 원형 평면을 보이고 있는 건물인데 그 지붕을 반원형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빈 공간이 없습니다. 둥근 원형의 평면에다가 둥근 지붕을 갖다 얹은 거니까 빈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보았을 때 판테온을 외부에서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이고 안에서 돔 지붕을 볼 때 이렇게 둥근 평면에 둥근 지붕 해서 빈 공간이 없는 그런 것에 비해서 비잔틴 양식의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돔 지붕이라 하더라도 로마 제국 시절의 그 판테온과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의 돔 지붕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같은 경우는 도움 지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판테온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건물의 평면이 다른 겁니다. 판테온이 둥근 평면을 가졌던 데 비해서 하기야 소피아는 사각형의 평면을 가졌는데 그 위에다가 둥근 지붕을 갖다가 얹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이 하기야 소피아 같은 경우는 네 군데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가운데가 돔 지붕이에요. 밖에서 보았을 때 돔 지붕 보였죠? 그 돔 지붕의 안쪽인데 사각형의 평면에다가 둥근 돔 지붕을 갖다 얹다 보니까 네 뷰티니에 삼각형 모양의 빈 공간이 생기는데 지금 노란색 틀로 보여주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거를 건축에서는 펜던티브라고 하고요. 네 개의 펜던티브 위에 들어선 돔 지붕은 펜던티브 돔이라고 하는데 요게 비잔틴 양식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비잔틴 양식의 성당 건축물의 또 중요한 특징이 그 내부를 모자이크 그림이나 프레스코 그림으로 빈 데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장식을 했다라고 하면서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대성당이나 이스탄불의 카리에 뮤지엄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왼쪽의 사진이 산 마르코 대성당의 내부입니다. 제가 볼 때 정말로 화려합니다. 옛날 베네치아의 어떤 부귀 영화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했고요. 이스탄불에 있는 카리에 뮤지엄, 코라 성당이라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정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장식을 했었을 텐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 나가서 현재는 조금 빈 공간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처음에는 완벽하게 내부를 전체적으로 프레스코 벽화나 모자이크화로 장식을 했었을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쪽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의 하기야 소피아와 아테네 성사도교회는 고대 아고라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조그마한 교회 건물입니다. 요런 이 두 개의 성당 건축물에서는 그 비잔틴 양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자이크 그림, 프레스코 그림이 조금 덜합니다. 이유가 달라요. 이스탄불의 하기야 소피아는 현재 가서 보면은 어, 이슬람 양식의 그 그림으로 대치됐습니다. 원래 그쪽에
기독교적인 성화나 성상들이 그 장식이 되어 있었을 텐데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면서 거기를 갖다가 회치를 해서 회반죽을 해서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슬람 양식의 그림들로 장식을 해놨기 때문에 하기야 소피아에서 그 기독교적인 그림을 찾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남아있기는 있는데 많지를 않고요. 아테네 성사도교회 같은 경우는 고의로 훼손했다기보다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떨어져 나가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그 하기야 소피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독교에 관련된 모자이크 그림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을 텐데 현재는 그 남아있는 게,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기야 소피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모자이크 그림이 이 데이시스라는 주제의 그림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 심판자 예수에게 성모 마리아와 세례자 요한이 인류를 조금 구원해 달라고 좀 너무 이렇게 매섭게 심판하지 말고 좀 잘 봐달라고 청원한다라고 하는 주제의 그림인데 절반쯤은 드러나 있고 절반쯤은 아직도 가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가려져 있는 게 어째서 이렇게 흰색으로 가려져 있는지를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이 그 기독교적인 거를 안 보이게 하려고 회반죽을 해서 덮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뜯어낸 것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다 뜯어냈더라면은 회복 불능일 텐데,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회로, 회반죽으로 덧칠을 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은 모자이크가 드러나고,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은 부분들은 남아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 교도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 흰색 회반죽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가지고 기독교적인 성화가 드러나게 할 필요를 못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는 이 성당 건물은 비잔틴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고, 비록 현재는 가려진 부분이 많아서 옛날에 그 화려했던 모습을 상상으로만 짐작할 수 있지만은 아마 나중에 어쩌면은 그 옛 모습을 되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 기독교적인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또 거치를 할 가능성도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간에 드러난 부분만 봐도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기독교 미술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잔틴 양식에 관한 설명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딕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